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이 국부를 창출한다. 프레더릭 바스티아의 법. 17세기 이후 수백 년간 유럽인들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중상주의. 이 경제사상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역사의 새 장을 넘겨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상주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무역을 통해 자본과 기금석을 축적시켜야 한다는 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에 충실한 유럽의 각 국가는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에 간섭합니다. 각종 규제와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개인이 해외와 거래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한 학자가 중상주의 사상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수출만 많이 하고 수입을 줄이는 것이 정말 국가를 부유하게 해줄까? 국가의 개입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버린 사람. 그의 이름은 오늘 영상의 주인공, 프레더릭 바스티아입니다. 바스티아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1801년 프랑스 남부 아키텐네 주의 바욘이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피에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상대로 수출업을 겸하던 유명한 금융업자였죠. 덕분에 바스티아는 자연스럽게 무역활동과 경제 전반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왕과 귀족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자유에 눈을 뜬 혁명 이후 프랑스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바스티아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그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부모님이 잇따라 돌아가셨죠. 고아가 된 바스티아는 할아버지와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17살이 되던 해 가문의 사업을 돕기 위해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스티아는 일을 하면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 읽었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는 훗날 그의 자유경제 사상의 토대가 됩니다. 24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바스티아는 가문의 토지를 물려받습니다. 비로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그는 철학, 경제,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편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변혁이었습니다. 1830년 소위 7월 혁명이 일어나 왕권을 강화하려던 샤를 10세가 쫓겨나고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권한을 줄이고 영국식 의회 정치를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헌군주정인 7월 왕정입니다. 왕과 귀족들의 권한이 대폭 줄어들고 많은 중산층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가운데 바스티아 역시 지역 판사, 의회 의원 등의 자리를 얻어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사회 전반에는 정치적 자유가 늘어났지만 한 가지 문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법의 타락이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도록 끊임없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지주들은 정부의 농업을 보호할 정책을 요구했고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떠오른 공업자본가들은 보호무역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때론 뇌물을 주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리나 의원들은 이런 로비에 일단 법부터 만들고 봤습니다. 법만 하나 뚝딱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타락한 법과 정치는 프랑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지게 됐습니다. 때마침 1840년대로 들어서면서 프랑스에 불황이 닥칩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은행은 파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을 휩쓴 흉년은 식량 위기마저 불러일으켰죠. 실업자들은 늘어났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이렇게 나라 꼴이 엉망이 되었지만 정치가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농민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값싼 외국산 옥수수 수입을 막으려고 했었죠. 바스티아는 엉망이 된 나라의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고 고민합니다. 왜 나라는 부강해지지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 가난에 허덕이는가?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이것은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바스티아는 그에 져서 법은 살인이나 도둑질처럼 모든 개개인의 생명이나 권리가 침해되는 것만 막아주면 됩니다. 즉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단 말이죠. 수입 규제처럼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기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릴 목적으로 법을 끊임없이 만들며 개입한들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나서봤자 이는 개개인의 경제활동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타락해 시장을 왜곡시키면 그 결과는 더욱 참혹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정부가 모든 어린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면서 강제로 우유 가격을 내린 적이 있었죠. 농민들은 돈이 안 되는 젖소를 팔아치웠고 그 결과 우유 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우유 가격이 폭등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입을 금지하는 법 따위는 만들지 말 것. 그리고 보호무역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 것. 이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 규제를 만드는 중상주의는 더 이상 나라 발전의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스티아가 본인의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보호무역을 강하게 비판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844년 프랑스 의회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어진 그는 풍자문을 하나 써서 출판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양초업자의 탄원서입니다. 풍자를 위해 양초업자로 잠시 빙의한 바스티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양초업자들에게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경쟁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양. 쉬지도 않고 공짜로 엄청난 양의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은 우리 양초업자들에게 있어 그야말로 최악의 경쟁자죠. 그래서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낮에 모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게 하는 법만 하나 만들어 사람들이 태양을 쓰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양초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초업자들도 이득을 봅니다. 우리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양초에 쓸 동물 기름을 만드는 낙농업도 발전하겠네요. 낙농업이 발전하면 가축이 많아질 것이니 유제품과 육류 소비도 증가해 육류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올리브 수요도 늘어날 테니 황무지는 올리브 농장으로 바뀔 것이고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이렇게 특유의 입담으로 보호무역을 신랄하게 조롱한 바스티아의 풍자문은 그를 유명인사로 만들어줍니다. 보호무역에 대한 바스티아의 비판은 계속됩니다. 그에 따르면 보호무역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프랑스산 철은 15프랑에 팔리는데 벨기에산 철은 10프랑에 팔립니다. 프랑스인 철강업자는 이 광경을 보고 정부에 벨기에산 철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정부는 그 사람 말대로 해주죠. 이렇게 되면 물론 프랑스인 철강업자와 그 직원들은 5프랑만큼 이득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바스티아에 따르면 이 5프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돈을 더 내고 프랑스산 철을 사야 했던 일반 시민들의 돈입니다. 사람들이 벨기에산 철을 사서 5프랑을 절약하면 그만큼 다른 곳에 소비를 할 수 있었지만 철강업자에게 그 돈을 빼앗긴 셈이죠. 구매자들이 5프랑을 쓰지 못해 수요를 잃은 다른 산업들이 손해를 본 건 덤입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죠. 비슷한 시기 프랑스 정부는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르도 지역의 한 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철도 연결을 일부러 끊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신 강제로 수로를 이용한다면 승객들이 배를 이용하느라 이동시간이 늘어날 테니 결국 보르도 지역 호텔과 선박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바스티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르도가 철로를 끊을 권리가 있으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결국 선로 없는 철도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가 특정 이익 집단의 목소리에 휩쓸려 불공정하게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죠. 전곡을 찌른 그의 지적에 철도 논란은 곧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스티아는 정부가 경제의 개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스티아는 이렇게 말과 글, 행동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고 실행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자유무역협회 창립에 나섰습니다. 1849년에는 의회재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열정적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했던 바스티아는 안타깝게도 1850년 결핵에 걸려 급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49세였죠. 바스티아의 인생은 비록 짧았으나 그가 남긴 유산은 큽니다. 그는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을 비판했고 그 덕분에 서구 사회에서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바스티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경제는 WTO,
FTA로 대표되는 전 세계 경제정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가끔 국가가 나서서 타국과의 무역을 통제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보호무역을 대놓고 외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은 자신들에게도 결국 손해로 돌아올 뿐이라는 걸 우린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모든 이들에게 부를 안겨주는 것은 200년 전 한 사람이 일찍이 눈을 뜨고 새로운 방향으로 관념의 물꼬를 터버린 덕분이겠죠. 오늘은 자유무역을 주장한 바스티아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시장경쟁의 중심, 자유기업원.